5억 미만 정도로는 이제는 아파트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서울의 빌라 한 채 값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빨간 주택을 사랑하는 남자 디벨로퍼 하선입니다. 부동산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까? 부동산에 대한 사고를 전환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사게 되면 가치를 더 줘야 돼요. 기존에 있던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장을 가보면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 값어치는 드러나지 않죠. 저게 숨어있는 게 과연 뭘까? 이 내재적 가치는 과연 뭘까? 공간 안에서 과연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접근을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기획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 네. 그 세계에 빠져드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세계. 네. 안녕하세요. 지갑과 마음이 두둑해지는 프로그램. 나만 알기는 좀 아깝고 남들에게 알려주기는 더 아까운 부자들만의 비밀을 캐내는 부자의 세계 여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특별하게 당신을 가슴 뛰는 부동산 투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하선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빨간 주택을 사랑하는 남자 디벨로퍼 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디벨로퍼라고 하면 조금 뭔가 생소하고 굉장히 뭔가 전문직 같은데 어떤 직업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직역을 하면 개발자입니다. 네. 그 앞에 부동산만 붙이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너 셰프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네. 오너 셰프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네. 주방을 총괄하고 사업도 총괄하고 네. 모든 일을 총괄하죠. 그렇죠. 디벨로퍼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자,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부지 매입부터 기획, 설계, 금융, 그리고 시공사, 네. 맨 마지막에 매각을 위한 마케팅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쪽으로 살짝 보면 LH공사도 있고요. 네. SH공사도 있고요. 그렇죠. 인천도시공사도 있고 네. 경기공사도 있어요. 네. 이들은 공공 디벨로퍼라고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다만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짝만 사업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좀 우리 하선님께 네.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디벨로퍼를 하시기 전부터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오셨을 네, 텐데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계기로 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되게 단순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1년도 후반기부터 부동산 경매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바로 인천지방법원에 뛰어갔습니다. 경매 복정에. 네. 이유는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네. 네. 그때부터 부동산 매력에 빠졌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네. 취업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등기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게 됐고 7년도부터 이런 디벨롭 하는 현장에 금융사의 이제 그 주간 업무를 도와주는 네네. 직원으로 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세계에 빠지게 된 거예요. 부동산 하면 돈 없어서 못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데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투자와 사업의 차이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투자와 사업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점이 다르냐면 투자는 기존에 있는 부동산에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가격이 올라가면 매각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네. 사업은 전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과정 자체가 다르고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투자의 전제 조건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그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네. 저희는 사업을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고민을 하게 돼요. 네. 어떤 사업지가 빨간 벽돌집이 나오면 저게 숨어 있는 게 과연 뭘까? 이 내재적 가치는 과연 뭘까? 저 돌멩이가 이 공간에
이 부동산과 부동산이 연결돼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과연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접근을 하거든요. 요새 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지금 그쵸. 난리지 민감하죠. 않습니까? 네. 민감하고. 네. 그냥 보통 한 5억 미만 정도로는 뭐 이제는 아파트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씀에 동의해요. 저도.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사는데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산다. 뭐 건물주는 나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아예 부동산 자체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거든요. 그냥 나중에 그냥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노후에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하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사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점만 바꿔보시라는 거죠. 네. 기존에 있던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처럼 디벨롭을 한번 맡겨보고. 맡겨보고 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서울의 빌라 한 채 값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제 주위에는 있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고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려요. 내가 상품을 개발할 거야. 내가 공급할 거야. 나는 이 시장의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은 요만큼이지만 나는 이걸로 공급을 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서울에서 뭔가 내가 살 곳을 마련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집값,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인가, 네. 오를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시죠. 이것만 네. 고민을 하고 네, 들어가거든요, 사실. 근데 반대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과 단독주택, 즉 빨간 벽돌 집의 가격의 차이가 네. 격차가 과연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갔을까요? 지표적으로 따지면 글쎄요. 단독주택이 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밑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듯이 단독주택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오르겠죠. 있습니다. 네. 네. 땅값도 그렇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파트도 결국엔 땅 위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베이스는 토지라는 거죠. 음. 이 토지의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계속 이제 말씀하신 이제 빨간 벽돌집 얘기를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빨간색 벽돌의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추억이거든요. 네, 그렇죠. 막 친구들이랑 네. 놀면서 담도 네, 뛰어넘고 거기 막 진짜 앞에 낙서도 골목에 하고. 낙서도 하고 네. 개똥도 밟아보고 네, 네. 굉장히 그렇죠. 재밌었는데 네, 네. 이런 아파트나 이런 신재생 도시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네. 빨간 벽돌집에 유독 네.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단 하나예요. 부동산의 고유 특성 때문에 그래요. 네, 서울 시내가 확장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을 됐고 이제 노후화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과연 새로운 건축물이든 뭐든 지으려면 서울 시내에 있는 땅 안에서 어디를 지어야 될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 정책 방향이 도시재생이에요. 네. 네, 공약에도 나와 있고요. 네. 유일하게 부동산 정책 중에 장려하는 정책이 도시재생,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만약에 제가 빨간 벽돌집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를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공간 구성을 하고 네. 뭔가 랜드마크화 시키고 네,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 골목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걸 조금 뒤로 하고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적인 부분 한번 보시죠. 소유한 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면 그거를 매각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이 1가구 1주택일 때 네.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시라는 거죠. 무조건 거기에 빨간 벽돌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나 여기다 랜드마크 질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네. 그거를 팔아서 네, 새로운 곳 가치 네. 있는 곳에 다시 투자를 하시는 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아. 네, 이 빨간 벽돌집 이 오래된 주택들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줘야 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양일까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요즘에 눈에 많이 띄는 게 공사 현장이거든요. 네. 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건축 허가 표지판이에요. 음,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뭘 지으려고 왜 여기에 다 부셨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3, 4개월 뒤에 가면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드러나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그 중에 완공된 모습을 보는 거죠. 보면 볼수록 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작은 평수에도 이렇게 되네? 또는 큰 평수에는 왜 저렇게 했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조차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네. 이쁜 짓 치면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네. 눈여겨볼 게 대지 평수예요. 제가 주력적으로 하는 게 작은 소형 평수를 기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재밌어요. 아기자기하고. 네네. 공간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대표님 자체 관점 자체가 네. 획일화가 아니잖아요. 네. 학습된 것들이 아니라 네. 이 공간에서는 요런 게 맞겠다 저런 게 맞겠다라가 나오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아파트들이나 이런 주거 공간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죠. 주방을 네. 가더라도 네. 이 주방에 네. 거실에 그냥 방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뭐 주방 같은 경우도 설거지 때는 그냥 벽면으로 돼 있고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네. 컨설팅을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공간을 한쪽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공간 더하기 공간. 입체적으로. 또는 공간을 분리한 네. 이런 거를 사고를 자꾸 키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레고 있잖아요. 네, 레고처럼 한번 쌓아보시고 네. 부셔버리고 네. 머릿속에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시다 보면 내가 필요한 공간이 딱 떠올라요. 그때가 이제 사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되면 네. 우리 대표님과 이제 얘기할 준비가 된 거다. 그 전에도 얘기 준비할 때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 빨간 벽돌집도 사실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지역마다 뭐 가격 형성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뭐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여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실 텐데 좀 최근에 어느 지역이 조금 주목을 하고 계신지. 네. 중공업 지역에 좀 집중하라는 거죠. 중공업 지역. 네. 서울 시내 중공업 지역이 몇 군데 안 돼요. 네네. 네. 그 중에 이제 중공업 지역 중에 제가 집중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네. 네, 거기를 좀 살짝 말씀드리면 네. 영등포. 영등포. 네, 네. 예. 제 사무실이 영등포에 네, 있습니다. 네. 그쪽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호선 라인 중에 네. 강북쪽의 4호선 라인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강북 쪽에 4호선 네. 라인. 그리고 네. 7호선 라인이요.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이 지역만의 특성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텐데 네, 네. 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그게 굉장히 해주신다면, 네. 포인트인데요. 지역을 가면요. 저는 주간 활동 인구를 좀 많이 봐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쫓아다니거든요. 네네. 지역을 계속 뺑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A라는 곳에 시작을 했으면 B라는 곳에 끝나고 다시 B에서 A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골목으로 다시 들어가고 사람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이 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찾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통 주변이 다 주거용 부동산밖에 없어요. 네네. 거기에 비주거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공간이 뭐냐면 주거 일부, 비주거 일부. 그러면 혼합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뭐 요새 연남동이나 네네 맞습니다. 이런 네. 쪽 네. 그런 느낌 아닌 공간을, 예. 느낌이죠. 네. 사실 그런 공간은 네. 살고도 싶고 네. 또 내가 살면서 뭔가 1층에다가 뭔가 소소하게 카페도 좀 해보고 싶고 네, 네. 그런 그쵸.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카페 컨텐츠,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컨텐츠인데요. 카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네. 카페 컨텐츠는 조금 위험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고 네. 있고 거기에 카페 컨텐츠를 하시려면 뭔가 또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그 뭔가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찾는 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네. 빵 공장이에요. 예를 들면 네. 빵이 여기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이렇게 뭐를 하나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걸 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와 컨텐츠를 융합시키는 그런 관점도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네. 빨간 벽돌집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진짜 4, 50년 된 집도 네, 있고 네. 사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네. 있을 텐데 이 빨간 벽돌집을 이제 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빨간 벽돌집은 무조건 설계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건축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현행법상의 법률 검토를 다 끝내놔야 돼요. 짚어놔야, 네. 네. 왜냐하면 빨간 벽돌집이 집은 상징성만 있으세요. 가치로 봤을 땐 제로로 보셔야 돼요. 네. 이미 건축물의 수명은 다 됐다고 보시고 결국에는 내재적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 내재적 가치는 부속 토지에서 나와요. 네.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이 공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가격 형성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쳐지고 있거든요. 네. 네. 설계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하실 게 공사 여건이에요. 네. 벽과 벽 사이를 본다든지 네네. 주위에 조금 탐문을 해본다든지 이게 굉장히 골목 안에서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옆에서 갑자기 네, 우리 네. 집 네. 시야를 가린다라든가 네, 저희 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많을 네, 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 주간 활동 인구의 흐름 네. 그리고 지역의 특성. 아까 말씀드린 주거 지역이냐 비주거 지역이냐 혼합이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과연 매각 목적이냐 네. 아니면 보유 목적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고요. 실제로 우리 하선님 주변에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네. 정보도 좀 듣고 네. 저는 이제 이 민간 디벨롭에 네. 대해서 알았지만 네, 주변에서 또 많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선님 주변 분들도 이런 신흥 부자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세요? 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네. 많이 있고요. 그들한테 제가 좀 배우고 있어요. 이제. 오히려. 네, 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들은 분석을 저보다 더 철저하게 해요. 하나를 알려줬더니 열을 네, 아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저보다 더 많은 풍부한 이 시대적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공간의 변화를 저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음. 이 언택트 시대에 네. 또는 디지털 시대에 융합이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저와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직장인들이라는 거죠. 음. 자영업자고 빨간 벽돌 집만 찾아다니세요. 네. 골목 안에 충분히 개발할 때가 많거든요. 네. 서울 시내가 좁지 않아요. 음. 그 중에 이제 보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 현장을 가보면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 값어치는 드러나지 않죠.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아직은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쉽게 네. 말씀을 네. 좀 부탁드리는데 아까 이제 직장인 분들도 계시다고 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상속을 받았나?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큼 네.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런 직장인 분들은 네.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시게 되는지. 직장인들은 일단 선희 씨 얘기를 들으면 이분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점검을 했어요. 네. 소비적 지출을 줄였고요. 네. 그리고 모을 수 있는 한도에 최대한 많이 종잣돈을 모았어요. 짠테크를 하셨네요. 네. 네.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이에요. 음. 그리고 부동산을 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 배경을 쌓으셨어요.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모으셨고요. 네. 결정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건 실행을 하셨다는 거죠. 과감하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늦지 않으셨어요.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준비까지는 잘 하세요. 이론적 배경은 굉장히 깊으세요. 근데 이제 주저주저하게 네. 되죠. 네. 이거 내가 해도 네. 될까? 손 벌벌 떨면서.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완성시키셔야 돼요.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저라고 처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한 단계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약하실 수 있어요. 내가 40 전에 부동산 부자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물론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미리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짠테크도 필요하고. 투자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리고 지갑이 두둑하신 분들의 애장품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애장품 중에서도 항상 소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 들으셨죠? 아, 예, 들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네. 공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게 가방이 네. 좀 많이 낡았는데요. 역시 예, 네, 현장을 저희 프로에 네, 나오시는 네. 이분들은 가방이 다 소소하세요, 그냥. 네. 참 같이 현장을 많이 누벼서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노트북하고 다이어리 같은데. 아, 이거는 다이어리가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아. 자기계발서입니다. 아, 네. 저를 이제 되돌아보고 네. 또 이제 항상 밸류업 시켜주는 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그럼 이 노트북에는 네. 이제 이런 빨간 벽돌집들의 설계와 네. 정보들과 모든- 계약서들. 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전 재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백업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날아가면 저도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쫓겨날 겁니다. 텀블러는 지금 제가 애지중지하는 하나의 애장품인데요. 네.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 만나는 공간이 카페예요. 네네네. 카페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혹시 환경을. 네, 그런 차원도 있지만 네. 거기서 주시는 그 컵이 싫어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개인 걸로 꼭 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장품도 이렇게 봤는데 우리 하선 대표님의 생각에 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점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점검. 네.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네.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일을 계획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고민을 해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야, 너무 내가 진짜 죽어는 죽어. 그리고 투자. 뭔가 그냥 남들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연기를 할 때나 제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들, 좀 뭔가 내가 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 부동산에다가 접목을 시키셔서 성공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우리 부자의 세계는요, 빨간 벽돌집을 사랑하는 우리 하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부자의 세계는 또 어떤 부자분이 나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선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